네, 3월 27일 김은지의 뉴스인 오늘은 3부까지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3부까지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경찰 출신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 출신인 또 이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경찰 출신인 박환천 정경정님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좀 질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지금 경호처 사정에 박환천 네. 경정님 굉장히 밝으신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좀 지낸다는지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 가족 오락관 프로 있었죠. 거기서 보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관저 전화 정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전화를 그렇게 계속한다. 전화를 많이 한다는 말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로도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 뭐 당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안 하실 거예요. 또 헌재 결정도 있고. 근데 헌재 결정이 나오면은 인용 아니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인용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용되면은 예. 이제 이분이 완전히 외부에 나오겠죠. 이제 민간이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괜찮거든요. 예. 아마 바로 광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퍼컷을 날리는 모습을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 이건 상상하기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거기를 말로 패가지고 기각되면 이민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총 한 방 맞고는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원래부터 자기 주관이 강했어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주장의 올바름을 갖다가 예전에는 말만 했잖아요. 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대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동의 안 구하면은 나가? 동의할 때까지 해요. 아, 진짜요?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와. 저는 이제 그 용산 쪽에서 있는 그 경찰관도 있고 경호처 직원들도 있잖아요. 예. 얘기 들어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움직인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밖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막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 우리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예. 저는 정말 주변에서 다 막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들하고 국힘 관계자들이 이제 둘 다 막고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을 기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야, 나 탄핵 잘했잖아. 잘못한 거 하나 아니 계엄 잘했잖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할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구나. 나와서 또 계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전혀 본인의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아마 막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국힘 관계자들도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탄핵이 되고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나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탄핵되는 거. 국힘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대선은 중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나와서 어퍼컷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대선 가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언제 손절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변호사들, 변호인들이나 국힘 관계자들이 옆에서 아마 뭐 대통령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녁에 뭐 회식이나 하시고 열심히 술 먹이고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못 오히려 나가게. 네. 못 나가게 먹이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나와서 돌아다녀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은 술 드시잖아요. 네. 그럼 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술 못 드시게 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요즘 술 안 드시고 뭐 성경 열심히 보신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버를 하신 것 같고요. 이분하고 김 여사하고 그 심리적 구조 상태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둘 다 양자론자예요. 양단론자예요. 네. 내 편 아니면은 적.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검사를 오래 하면서 뭡니까?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 승리 아니면 지는 것. 내 편 할래 죽을래. 자, 이래 딱 넘어가면은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잡으면 저건 못 살아남아 가만히 안 둬 그랬죠. 정권 잡으면 정권 잡으면 알아서 다 할 것이다. 그렇듯이 이게 이 두 양반이 딱 그러는데 거기다 플러스 김 여사는 뭘 하나 더 가지고 있나. 리플리 증후군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허위 기재 하면은 이거 허위 기재? 이게 나는 만든 거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두 분이 아마 그런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꼭 한남동에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찰 인사를 봤을 때 사실 이제 고위직들은 예. 그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거나 전 정권에서 잘 나가거나 이러면 그 다음 정권에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예.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진까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어떤 뭐 공약을 열심히 수행을 했다. 예. 그 그냥 공무원들이니까 공약하는 공무원이니까.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아주 실무자까지도 다 내쳐버렸어요. 샅샅이 다 찾아서. 뒤져서 그냥 어떻게 이런 실무자까지도 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너무 심하다. 전 정권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경호처 간부 네. 해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 예. 떠오릅니다. 남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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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진짜 어떻게 지금 지내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경호실은 있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소청하고 그다음에 예. 뭐 행정수사가 100% 살아났는데요. 아, 소송한 100% 이긴다. 100% 예. 왜냐하면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건데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보거나 이 한 게 공무상 기밀이 아니거든요. 공무상 기밀 누설죄는 기밀에 기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구체적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징계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요. 우선 쫓아내려고. 예, 우선 쫓아내려고 우선은, 했는데 예.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그 경호실은 보면은 이 부장급 이상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청문연립이라고 그 청문연립이요? 옛날에 그 분수대 있죠. 예. 그 돌아가면 청운동이 있거든요. 그 아, 예. 과거 청와대, 예, 지금 예, 청와대요. 예, 예. 관사에다 모여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 아버지가 직장에서 혼나고 오잖아요. 혼나고 집에 퇴근하면 벌써 저 부인이 먼저 알고 있어요. 가족이요. 아, 좁은 커뮤니티여서 예, 다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뻔히 참 뭐 소청하면 살아남고 그다음에 행정수사하면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으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들도 같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경호실 가족들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예. 그 초등학교 다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아버지가 뭐 했다는 게 또 금방 소문나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 결국 괴롭히기네요. 네, 맞습니다. 괴롭히기죠. 예. 예. 어차피 그리고 또 돌아올 거 알면서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강 잡으려고 그랬던 것 기강. 같은데 아. 이제 이게 이제 1차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거기에 예. 막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다음에 이제 성공하기 전에 그 전에 차장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 예. 40명 정도 본부장과 부장들 다 모아놓고 한 명씩 일어나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했었어요. 1차 와. 집행 예. 저지한 다음에. 근데 그때 이런저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공수처에 협조해줘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정당한 영장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끝까지 대통령 지켜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3부장이 일어나서 이제는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예. 얘기와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휴가 다 보낼 거다. 예. 그리고 김성훈 당신 사퇴해야 된다. 예. 이 얘기 한 거예요. 다른 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퇴했어야 했죠. 예. 그러고 바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났어요. 사퇴하라고 했더니 대기 발령했다. 이랬더니 그거 아니다. 기밀 누설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밀이라는 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내부에 이제 이 김성훈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내부에 이제 사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경찰에게, 예. 국수본 관계자한테 다 넘겼다. 이거 기밀인데 다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일단 근거가 없어요. 예. 이 3부장도 아니다. 나 안에 분위기 가르쳐 달라 해서 분위기만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국수본 관계자도 나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그냥 분위기 내가 알려달라 해서 분위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내가 국수본부장 만났다라는 얘기를 이 3부장이 먼저 했어요. 아. 이제 숨기지도 김성훈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예, 예. 우리 집 내부에서 국수본에다가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거 납니다. 나 여기서 뭐 갖다 준 거 없고 분위기 알려줬다. 아. 이렇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괘씸죄로 기강 잡기 위해서 날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해임 의결이 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것도 내부에 김성훈과 친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 하고 외부에도 이제 경호처 출신들 중에서 본인과 다 이야기가 된 그렇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직들. 일부러 이제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 예, 그렇죠. 위원회를 예. 꾸려서 해임 의결을 그냥 아. 몰고 간 겁니다.
그랬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런 그러게요. 상황에서. 네. 댓글창에 그러니까 관사 안에서 인민재판 한 거냐 이런 식의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있네요. 정확한 경호실 표현입니다. 징계위원회는요 요구한 대로 100% 떨어집니다. 네. 아, 결국은 예. 예, 정한 대로.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상황 이후에 그래도 김성훈, 이강훈가 구속되면 좀 분위기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게 아마 지난 3월 말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했잖아요. 예. 그때 나온 거하고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총책임자를 웬만하면 해무 아니면 구속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보면은 법원이 애매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아, 김성훈은 증거 인멸이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든요. 그렇죠. 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네, 이미 다 구속 했으니. 염려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뭐냐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거든요. 다툼의 여지로 따지면요. 길 가다가 현행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만약 현행범이 나 정당방위였어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윤통의 그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양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시간 문제지 이 양반은 이제 언젠가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12.3 내란 혐의 있잖아요. 예. 그거에 전말을 할 수 있는 비화폰 증거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 양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니까 풀어줬다는 건데 이 사람은 대통령 경호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은 사람이고 그것 불법. 때문에 예.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예.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너 앞으로 가서 앞으로 계속 적법한 체포영장 뭐 체포영장이 방해해라. 방해해라 아. 이것밖에 안 그럼 되거든요. 어떻게 법원이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예. 진짜 검사는 아주 파렴치했고 예. 법원은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검사가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원래 검사가 들어가서 왜 청구를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 김성훈한테 물어보죠. 너 진짜 삭제 지시했냐? 너 진짜 증거 인멸했냐라고 했을 때 김성훈은 아니다. 나 그런 지시 한 적 없다라고 했을 때 반박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야 나와도 그 영장 발부돼도 좋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장 발부하지 마라. 라는 거 내가 4번이나 기각을 했는데 네가 그걸 영장을 발부한다고 절대 발부하지 마라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말도 안 되게 4번이나 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하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보이콧한 거예요. 이거 예. 기각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런다고 해서 판사가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안 되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발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울고 싶은데 빠마때리 막 때린 거예요. 아, 그냥 오히려 검찰이 기각해버린 도와준 거예요. 네, 그냥 기각해버린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인 참. 거죠. 근데 이게 시점 보면 참 묘해요. 그게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심의위원회에 올린 게 2월 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초에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 했거든요. 근데 윤통이 그 이후에 풀려났죠. 예, 3월 초에 예, 이제 그러니까 풀렸죠. 이 구속 취소라는 큰 변수가 영장을 그 심사위원회에서도 아. 다 뺀 거, 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영장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야 다를까 그렇다고 청구위원회에서 청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 이제 청구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하긴 했는데 발부 자체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하고는 달라요. 판결은 범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돼야 되는데 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말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만 소명이 안 돼도 이거는 그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염려가 있으면은 예. 영장이 발부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떠한 그 고려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검찰이 제대로 할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초기부터 그래서 특검이 돼야 된다고 한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나 답답한 예. 거죠, 정말. 도돌이표 네. 다시 상황인데 그럼 지금 경호처 분위기가 다시 이광우, 김성훈 돌아오면서 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 경호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호실 생긴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의 붕괴의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라 그러거든요. 경호실이라는 조직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의 의사와 아래에서의 그 행동 액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체계도 일사불란해요. 그래야 좀 약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예.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일사불란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유지하는 가장 뭐고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경호처 인사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특기로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떤 특기로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예측 가능한 예. 범위 안에서 예, 움직인다. 항상 경호처 인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게 경호처 간부들의 어떤 그 마인드거든요. 예, 예. 마인드인데 지금 요번에 그 현 정부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네. 깨져버려가지고 아니 통신경과죠. 예, 통신경과가 네, 경호 김성훈이. 경호차장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이 경호 특기들은 벙 찌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그러면 경호를 진짜 해봤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호실 창립 기념일도 저도 많이 행사를 해봤거든요. 예. 경호실 창립 기념일에 그 경찰 공무원들하고 다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윤비어천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생일 축하.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런 노래를 매일 부르는 데가 있어요. 평양 매일 그리고 매일 어디? 평양. 누구? 그리고 매일 부르는 단체가 북한. 있어요. 네. 만수대 예술단이라고. 예. 이 양반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도 나왔잖아요. 무슨 저 뭐고 여사한테 회를 떠가니까 피를 빼야 맛있다 그러니까. 예. 작살로 찍어가지고. 아니 그게 가두리안 시장 이거는요. 가서. 예전에는 경호처가 내금입니다. 내금이 이거는 내시들이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경호처 직원들은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용모도 참 괜찮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다가 쌍둥이 일순간에. 없앤 게 그럼요. 요번에 저 김성훈 차장 체제라 그러거든요. 네. 오죽하면 경호처장이 그 박종준 경호처장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근무를 경찰 출신이시죠? 해보았는데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도 깊게 하고 좀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와일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양반이 오죽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표 내버리잖아요. 도저히 얘하고 같이 못 하겠으니까. 그 기쁨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 이제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 네. 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예선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무슨 경호처 창립 기념 대회 그 안에 이제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고 각 부대들이 다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때는 그냥 합창 대회다라는 명목으로 했대요. 그래서 다 뽑아서 각 부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몇 명을 추려가지고 드림팀. 기쁨조, 네 드림팀을 만든 거예요. 유닛이에요. 유닛.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날 노래를 시켰고 예, 개인당. 84만 5,280분 귀한 시간. 아,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예. 개인별로 30만 원을 줬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윤비어천가를 할 때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왔었대요. 강아지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선배님 우리 강아지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분들 우리나라 경호와 경비 관련해서는 최고인 그렇죠. 분들인데 네, 그분들한테 네. 노래 부르라고 해서는 각자 뽑아가지고는 30만 원씩 주고. 주면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경호처 창립 기념일날은요. 딱 그 대회를 4개 해요. 유도, 태권도, 검도, 무도 대회를 하고요. 사격 대회를 해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선발자들이 올라가 가지고 한 다음에 창립 기념일 날 이제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많이 봤어도 아니 경호처 창립 기념일 날 뭐 노래를 부르고 뭘 했다. 이건 저는 경호처 창립 기념일 날요. 노래는 딱 하나 나옵니다. 국민의례 할 때 애국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네. 저걸 불렀다 하길래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이거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청와대 주치의에 오은여 박사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호처에서는 분위기가 최악인데
윤석열이 경호처를 다 망가뜨렸다. 예. 이런 예. 이야기가 파다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김성훈 편은 별로 없다고 해요. 아. 김성훈 편은 없고 그래서 원래 이제 경찰만 하더라도 알박기 인사들이 막 있잖아요. 예. 경호처 인사 아직 안 했거든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 부서에서 반발. 지금 인사할 수 없다. 버티고 있고. 네. 다행이네요. 지금, 그나마. 삭제 지시했는데 비아폰 사용력 삭제 지시했는데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 지금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제 또 미친 짓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3부장 해임 의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우리한테도 또 어떤 정말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호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이런 상황들이 온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경호처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경호처를 해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제 다른데 경찰로 이관하든지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강임이라고 해서 실제 계급보다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윤석열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 체계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원래는 경호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경찰, 군 다 같이 이제 경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적법한 체포영장 저지를 하면서 군과 경찰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김성훈이 야 니네 우리 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경찰이랑 군 다 빼고 우리끼리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찰 20이라든지 22 경호대 다 같이 했었는데 예. 그거를 오롯이 경호처 직원들만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늘어서 업무량도 늘은 거죠. 업무량도 그렇지만요. 경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호하고 경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경찰 인력이나 군 인력이 없으면은 경비는 제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원들은 뭐냐면은 근접 경호만 합니다. 인력이 그밖에 안 돼요. 예. 근접 경호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나 군 인력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들어가는 사람 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경비라 그러거든요. 엄격하게 경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는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욕을 듣는 거예요. 경호를 경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맞아. 경비도 그런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다. 지휘를 예. 하고 있는데 아.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 실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경호를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게 김성훈 탓이다. 이 모든 게 윤석열 탓이다. 맞죠. 윤석열이 맞죠. 경호처를 망쳤다. 그리고 이런 맞죠. 분위기. 그리고 근데 예.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 기관단총을 갖다가 배치하고 실탄을 갖다 그 불출을 받았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배치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중화기는 비상화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예전에 일본지에 있을 때 예. 그 광우병 시위 때 그 시위대가 청운동 앞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마지노선이 뚫렸을 때 그때 이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상적인 배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들을 갖다 제지하기 위한 위협적인 수단이죠. 그것만 해도 벌써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완전히 성립되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파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좀 저희가 실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헌재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좀 너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1980년대 민주항쟁이 있었죠. 민주항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설치라 그래요. 그래 보면 헌법재판소의 설치 배경을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제가 그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있잖아요. 그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돼 있거든요. 쉬운 말로 딱 잘라 말하면은 헌법 수호를 통한 국가사회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분들이 지금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건지 어떤 건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그렇게 하겠잖아요. 토의할 게 많아가지고 서로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평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한다고 그래가지고 18시 이후에 퇴근했다는 소리를 갖다가 보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넘어온 다음에 18시 이후에 근무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니까 누가 웃으면서 한 2번 정도 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아,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보신 그러니까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밤을 세워서 토의를 하더라도 예. 신속한 결정으로 예. 사회 대립과 혼란을 좀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있잖아요. 예. 어떤 저분들 30년 이상 전부 다 재판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라는 것은 딱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 TV로 다 봤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관계가 법 적용이 어떻게 됐냐, 법리 해석이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저분들 다 대법관 되고 봤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 이 법리 해석과 법률 적용에 아예 그냥 탑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분이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나중에 명예를 생각하시더라도 일절 어떤 정치적인 의도 있잖아요. 예. 이걸 좀 배제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어떤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세계 축 중에 하나잖아요. 사법부의 최고 어떤 판단 기관으로서 예. 그런 어떤 좀 그 스스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좀 빨리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참아왔는데 너무 선의를 지금까지는 가졌어요. 맞아요. 저쪽에서 윤석열 측에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니까 이거 하나 다 하느라고 할 것이다. 그거 다 해도 이미 지났어요. 저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결론이 났는데도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결론이 안 나진 않았을 것이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연이 예. 되고 있는 건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결론은 났지만 시기를 지금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뭐 구구 보수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고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그것까지 보고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구구에서 그렇게 보수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기 한번 기다려주자. 요게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차라리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4월 18일에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때까지 이제 지연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이유인지 두 번째 이유인지는 저는 다음 주쯤에는 갈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기적인 측면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 선고 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수요일 날 이제 선고 기일 지정해서 금요일 날 하니까 예.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아. 그때까지 해서 아니면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 우리가 이대로 기다려서는 안 되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4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한 4월 4일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발 좀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다음 주가 재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게 여태까지 관례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핑계로 지원 안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4월 11일이 또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4월 10일 날 선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께서 마흔역 재판관을 탁 임명하면서 국회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 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 하면서 임명해가지고 공판 갱신 절차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변론 재개를 통해서 또 한 열흘 정도 끊으면은 4월 18일 넘어가 버려요. 그럼 4월 18일 넘어간 다음에 또 어떠한 수를 쓰냐? 아니 국민과 야당이 바라는 게 헌재의 완성체 아니냐? 구인 체제를 유지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우리가 구인 체제 유지해 줄게. 예. 이렇게 하면요. 좀 있으면 잘못하면 복날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80일이라는 것이 공고 규정 또는 뭐 훈시적 규정이라 하지만 좀 법을 갖다가 판단하시는 분이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사실 있다. 이미 지났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를 뭐 탄핵해라 아니면 최상목을 탄핵해라. 지금 이제 그 최상목 탄핵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조금 더 지나면 헌법 재판관들 탄핵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정말로 사실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3명이 임명이 됐어야 합니다. 예. 끝까지 안 하다가 한덕수가 탄핵이 되니까 이제 2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명 마흔역 재판관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의도로 지금 2명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억지로 끌고. 지연을 예. 하고 이거는 결과를 조작하는 거고 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결과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예. 위헌적인 상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도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다 탄핵을 해버려서 멈추게 한 다음에 국회가 이 상황은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들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빨리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댓글창에 4월 18일까지 미룬다면 이건 네. 또 하나의 내란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우리 이재명 변호사가 말한 뭐고 헌법재판관을 탄핵해라 이거는 좀 점잖은 말이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제 월급 왜 주니 그래요. 제 월급 왜 주니? 그리고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경찰 경호 왜 붙여주니? 월급 주지 말고 경찰 경호도 빼버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어떤 높은 그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국민이 믿었던 신뢰를 갖다가 저버리니까 그 신뢰가 어떤 국민 감정으로 밑바닥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그걸 갖다 모르실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다른 고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앞만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네. 너무 또 짜증이 나는 게 우리 국민들은 퇴근하고 나서 다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뭐 10시, 11시까지 행진까지 하고 정말 목소리 하나라도 더 보태려고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태려고 주말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는 땡퇴근 땡출근 하면서 4월 12일 날 뭐 부부 테니스 대회 뭐 이런 거 예약했다 그러잖아요.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M 재판관님이시죠? M 뭔가요? 예. 누군가요?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축구대회도 또 예약하신 분 있다 그러는데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 가면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저 어리석은 사람 보고 니 축구 아이가 이래요. 바보, 예. 아니 그 경상도 바보 예, 축구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예. 정말 운동으로 축구를 하셔야지 정말 축구가 되시면 안 돼요. 예. 저희가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두 분은 뭐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요. 그 지금 각하 이야기가 앞에 한덕수 총리 이야기하면서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각하를 할 수 있는 3개 요건 중에 2개 요건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즉 증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서를 갖다가 법정에서 시인 안 한 것 그거 괜찮다. 예. 그다음 내란 혐의를 뺀 거 그것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란 말이 딱 그거 나온 다음부터 국민의힘 측에서 없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각을 하라 그러거든요. 예. 저거요. 기각을 하려면요. 진짜 한강 작가님을 모셔야 됩니다. 기각하려면. 한강 작가는 써야 돼. 한강 작가는 그러니까 아니 하면은 보편적인 예, 일이니까요. 한강 작가님처럼 그런 분을 모셔야지 예.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머리 돌려가지고 욕먹을 짓 하지 말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면 좋겠어요. 4월 18일까지는 하면 안 되고 예. 다음 주라도 당장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예, 안 돼. 다음 주가 꼭 재보궐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늦어도 그 다음 주 안에는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지금 그 다음 주에서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지금 저한테 요구하는 걸 엄청 떴을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정말 제가 원래 되게 웃음이 많고 밝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 사실 네, 예, 좋은 기회를 넣어주고 계세요. 그죠. 제가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 어머 기운이 너무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붙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너무 화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안 붙어요. 진짜 너무 화가 많아지고 어저께 정말 이재명 대표 무죄의 소식 듣고 그때 잠깐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근데 오늘 또 뭔가 이렇게 위해를 또 당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왜 제대로 경호 못하는 거야. 갑자기 또 화가 나가지고 네. 그랬는데 정말 이 모든 온 국민들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정말 우울증과 분노에 쌓여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헌법재판소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네, 그렇게 역사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어질 기로에 서 네.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당장 맞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네. 좀 내려라.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의 당부 말씀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닿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두 분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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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타는 목마름으로 탄핵 선고 기다리고 있어서 요새 금요일 매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